그러면 이제 100쪽에서요. 100쪽 2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른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각각 정리해 써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여러 표현들 중에서 알맞다고 생각하는 높임 표현들을 선택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알맞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 그 까닭을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가그림 같은 경우에요. 예. 가그림의 경우에 이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교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그림이었는데, 듣는 사람이 자신보다 우더른이거나, 선생님이시니까요, 우더른이거나 친구가 여러 명인 경우이므로 좋아합니다를 씁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림에서는 우리가 네, 그리고 계세요 라는 표현을 선택했거든요. 왜 그 표현을 선택했는가? 왜 그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 누구였어요? 어머니셨잖아요. 듣는 사람이 우덜은 인 경우여서 네를 씁니다. 네라는 표현을 선택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계세요. 계세요는 누구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었습니까? 바로 거실에 계신 할머니였죠. 거실에 있는 사람이 우더른이므로 계세요를 씁니다. 계세요를 씁니다. 이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어머니와 듣는 사람이죠. 거실에 있는 사람, 할머니를 모두 높이기 위한 표현으로서 네와 계세요를 썼어요. 그 다음 이제 다번이었습니다. 다그림에서는 음악실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썼던 표현이죠. 드릴 말씀, 그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더른께 말씀드리는 경우이므로 높임의 뜻이 있는 드릴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우더른이므로 있어요 또는 있습니다를 씁니다. 라그림을 볼까요? 라그림은 어때요? 이 신발이 요즘 인기 있는 신발이에요. 대상이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물건이죠. 신발이요. 신발은 물건이므로 이에요를 씁니다. 이세요가 아니고 이에요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물건에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물건에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영상에서처럼 커피, 휴대전화, 또 구두 이런 물건들에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알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높임 표현들 있잖아요. 이 높임 표현들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기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그림을 보면서 대화하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다그림을 보면서 대화하기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기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대화하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에서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했었더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음아, 할머니 들어오셨니? 거실에 있어요. 정음아, 할머니 들어오셨니? 네, 거실에 계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화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서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어느 한쪽뿐만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존중받는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알맞은 높임 표현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해요. 뿌듯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만이 마음이 뿌듯한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뿌듯하고 또 흐뭇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전해줬습니다. 국어 101쪽에 4번 보도록 할게요.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해 대화한 경험을 말해봅시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 여러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우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을 사용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있는 물음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을 것 같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언제 누구와 대화했나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요.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네, 친척 어른들과 대화했어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요. 네, 비슷한 아마 경험을 쓴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할아버지와 통화할 때, 전화 통화할 때요. 통화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했어요. 높임 표현을 사용했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 이야기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또는 동네 아저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 대상들과의 대화 경험들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진지 잡수세요. 진지 잡수세요.
밥 먹어. 이게 아니라요. 우더른께 진지 잡수세요. 밥이라는 표현은 진지로 나타낸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진지 잡수세요. 또는 할아버지 생신이었어.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해. 이게 아니라요. 생신 축하드려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죠. 너무나 다양한 높임 표현들 여러분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조금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높임 표현이 사용하기 어려웠나요? 높임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써야 될지 저렇게 써야 될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든가 알맞은 높임 표현을 잘 모르거나 떠오르지 않아서 쓰기 어려웠던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은 이런 경우들을 좀 느껴요. 뭐냐면 친구를 불러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경우를 선생님은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친구에게 운동장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 좀 들어오라고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운동장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말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얘들아, 그 친구의 말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들어오래. 선생님이 들어오래.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얘들아, 선생님이 들어오래. 근데 우리가 알맞은 높임 표현을 떠올려 본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야기한 대상이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 예. 얘들아, 선생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번째요. 언어 예절에 맞게 높임 표현을 사용해 대화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맞은 높임 표현을 써서 우더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좋아요. 뿌듯하죠. 뿌듯하고 흐뭇하고 상대가 기뻐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느낌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다, 또는 흐뭇했다, 뿌듯했다, 행복했다. 여러 표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5번에는요. 자신이 대화할 때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는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문장을 끝맺을 때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한다. 매우 잘함 동그라미 2개, 잘함은 동그라미 1, 보통은 세모.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